이제 지방선거가 정말로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은 6.3 지방선거의 성격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즉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물론 아직 중간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그 초반에 좀 평가 심판 비슷한 이제 그런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그게 저는 한 40% 정도 40% 될 정도 거라고 되고.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리 좀 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또 이 심사가 혹은 심판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 그것도 같고 그렇고. 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분노,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에 조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국민적 분노라 함은 건전한 보수가 지향해야 될 상황 또 내지는 이 보수에게만 무조건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느냐. 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잘못이 없겠느냐. 이에 대한 평가도 저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가 생각하는 6.3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딱 6.3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딱. 정확하게 그날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과 탄핵으로 해서 인수위 없이 시작됐던 정부가 작년 2025년 6월 3일에 들어섰었고 그로부터 딱 1년 되는 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원래도 그런 지방선거 같은 중간에 하는 선거들은 그 평가선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정말 딱 그 1년에 대한 국민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게 구도, 인물, 바람 이라고 하는데 이 구도라는 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구도는 지난 한 달 정도의 추이를 보면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MBS라든지 갤럽 같은 조사가 꾸준하게 국정 운영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상 6.5 대 2.5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크게 뒤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바람 정도를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인물이라든지 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권 정부 여당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광역단체장 공천한 상황을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말로 엇갈리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손바꿈이 좀 많은 형태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공천 과정이 시끄러웠지만 현역들이 대거 공천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저는 민주당의 공천에 관련해서는 그 전북, 호남 뭐 이런 쪽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잡음이 있고 또 제대로 이제 확인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번에 공천은 잘 됐다고 지금 보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에 얼마나 호흡이 잘 맞을까 내지는 이 민주당이 전체 전국 정당으로서 얼마나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주는 차원에서 단체장들의 손바꿈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번 2022년에 윤석열 네. 정부 때 그때-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우세하게 맞아요. 네.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 후보들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은 후보들이 제대로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후보가 공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는 뭐 혁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현역들은 전부 다 좀 그만둬라라는 얘기까지 처음에 했었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역들이 다 살아나면서 예. 특히 마지막 활용 정점은 김영환 충북지사 아니었는가 여기까지 야, 이제 정말로 그냥 컷오프 싹 했다가 네네네. 정말로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네. 후보가 되네. 자기가 원하는 복면가왕식으로 해서 결국 이번 이기게 되는 그러면서 또 윤호개이라고 하는 예. 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 그걸 보면서 자 이제 인물난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장도영 대표가 추구하는 리더십이나 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서 전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의 심판에서 이게 정말 옳았는지 그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 정말로 여러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저는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이성배 전 아나운서 어떻게 할 거야?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후보도 안 시켜주면 어떻게
신기합니까 도대체? 뭐 인지도를 올리셨으니까 다음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성배 전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지는 장사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 전국적 인지도를 갑자기 만들어줬었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누군지 잘 몰랐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계속 정치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뭐 꼭 손해봤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앞으로가 남아있겠죠. 아니죠. 그래 이성배 씨는 이번에 양양자 그래, 후보하고 토론하다가. 토론할 때 그 정말 이상한 심각한, 질문과 네. 심각한 인성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노정시켰기 때문에 네. 삼성 얼마 다녔다고 지금 상무까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몇 년 다녔어요? 2년 다녔어요. 예. 저는 몇 개 공채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집니다. 생산직으로 들어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따위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앞으로 네.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도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이 게다가 그분이 사실 지금까지 한 게 뭔가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했어요? 그냥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거 번듯한 외모와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뭔가 좀 이미지상 젠틀해 보인다라는 거가 그번에 완벽한 자산이었는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완전 싸가지 이성배로 진짜 그것도 그렇고 원래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지난번에 이제 회퇴사하고 도왔던 게 예. 홍준표 후보를 그렇죠. 도왔는데 예. 장동혁 체제에서 경기지사 하겠다고 이렇게 미국에서 오니까 이게 도무지 이분의 정치적 정체성이란 게 뭔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강한 예. 후보랑 연결돼 있잖아요. 조강한 최고랑. 최고랑, 국민의힘 취재 네. 기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그 중간 거리에는 하와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와이 라인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와이 있던데 라인이 움직여.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하와이로 가버렸잖아요. 네. 선거 도중에 그때 그런 홍준표 전 시장을 다시 모셔오겠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하와이 특사단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기억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하루는 파란 넥타이 하고 뭐 파란 옷이었나요? 파란 옷과 빨간 넥타이를 번갈아 끼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갔던 특사단으로서 이성배 아나운서가 있고 아. 지금의 그 이성배 아나운서를 데리고 오는 그 라인 중심에는 그 당시 하와이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하와이 라인이 일정 부분 움직였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성배 아나운서가 이번에 뭐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꽤 있었고 국민의힘 당권파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양향자 이성배 토론을 한번 봐라 너무 재밌다. 너무 그러면서 재밌어. 꿀잼. 네. 이성배 아나운서가 진행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향자 후보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토론인지 모르겠는데 웃기긴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보수정당의 인력난이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2년 후에 혹시라도 이성배라는 사람은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수정당이 그만큼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하.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심각한 인물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구도 인물 인물, 바람이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앞에 두 가지는 확실히 정부 여당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경기도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주요 후보 3명이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정치의 주류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양향자, 조응천 3명 다 싹 다.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그러니까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 정치의 주류는 보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주류 교체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가 사실 기자들도 그 정치인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뭐 관료나 법조인이나 과거였으면 아마 보수정당 인재 영입이 됐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꽤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큰 정당이 되었고 보수정당의 인물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재가 안 가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는 지금 5선 도전, 나머지도 3선 도전, 2선 도전 막 이렇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네. 인물난이란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넘어가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이제 5선 도전인가요? 4선 도전인가요? 5선입니다. 5선 이제 도전은 5선이고 4선 도전입니다. 시장이니까 예. 이런 거고 거기에 맞서는 맞상대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을 3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선 대 4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매치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정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가 너무너무 내상 외상을 너무 많이 심하게 입었고 자기네 당에서 완전히 버려진 자식처럼 취급을 당했고 지금도 장도혁 대표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뭔가 지지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끌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막 가동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그러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인 그렇죠. 네. 그분하고의 연합이 사실은 조금 있는데 그분들이 이 당에서 또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기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 시민들이 싫어하기를. 아, 그런 식으로 네. 강요하는 느낌이 네, 약간 네, 있다. 네. 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조금 초짜로서 조금 실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인 변수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생 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많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장으로서 뭔가 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도대체 했느냐. 아무도 얘기를 잘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뭐 자기는 뭔가 잘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냥 정원호 식으로 되게 되면 부동산이나 이런 게 좀 싫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세훈을 찍는다는 정도인 것이지 오세훈이 너무 좋아서 찍는다는 사람은 제 주변에 못 봤거든요. 제가 서울에서만 지금 거의 60년을 살고 아, 있는데 60년을 50년인 줄 알았는데 60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그러게요. 부끄러워라. 40년 산 줄 알았어요, 저는. 보니까. 전생까지 네. 합치신 걸로. 아니 근데 정말로 오세훈 후보가 약간 다급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선관위에서 보정하는 법정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다자 토론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구도인데 오세훈 후보는 자꾸 정원 후보한테 좀 1대1로 집중 토론 좀 해보자 이런 네.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까지 뒤집어진 게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은 영남권 선거에서는 그래도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좀 높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전략하시는 분들도 영남 선거는 두 자릿수 정도 이겨야지 여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선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잘 잡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한테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원호 캠프 한번 가봤는데 아 가봤어요? 좀 여유가 네. 있더라고요. 여유가 분위기가. 있어. 물론 그러면 만에 보니까 지금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될 것 네. 같은 캠프이다 보니까 그 이후를 염두에 두고 오는 사람도 꽤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오세훈 시장 이제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좀 초조함이 느껴지는 게 메시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푸들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네. 그게 오히려 받아치는 정원호 캠프는 정원호 후보가 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한테 강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정치인. 이제까지 본인이 성공했던 한명숙 후보, 박영선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또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 국회 경험이 있고 일정 부분 꽤 선수가 있는 인물들인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이 처음에 새로운 이미지로 확 뜨고 올라와가지고는 시민사회가 결합했을 때 오세훈의 약점들이 드러났었는데 네. 정원호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의 구도를 바꾸기에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딱 잘 보여주는 게 빨간색, 녹색, 흰색 점퍼를 왔다 혼란스럽게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이것이 없다. 캠프의 네. 어떤 지금 좀 기조를 보여주는 게 있고 국민의힘 당권파들도 당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6월 4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후에 의견 중에. 당권 경쟁에 뛰어들 떨어지고 경쟁자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 상황이 오 시장한테는 내후외환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정말 푸들 얘기 한 번만 정확히 네. 해줘야 돼요. 네.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에게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의 푸들이 돼서는 잘못된 길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정 후보 측에서는 용산의 푸들이었던 오 후보 거울 속의 본인 모습을 보고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박정희 정확하게 짚어주는 대변인이 게 필요합니다. 네, 저 그럼요. 같으면 정확한 그냥- 워딩이 네. 저 중요하죠. 같으면 그 얘기 들었으면은 정원호 캠프에서 그냥 월월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뭐 어떻습니까? 정보를 호흡을 맞춰서 가겠다는데. 오 괜찮은데요? 그 생각이 네. 좀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정책 정도가 남은 변수 같은데 우리 셋 중에는 그나마 부동산 있는 분이 노영희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으로 이제 그 선거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부동산 특히 1가구 1주택을 좀 건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 중에 많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 대세를 뒤엎거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책하고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은 되어 있겠지만 이게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 거가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도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 강남 3구라던가 또 현재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걸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오세훈 시장 솔직히 강남 3구 관련해서도 신통 기획한다고 신통인데 신석통합이었거든요. 네. 하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오히려 이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구를 그렇게 발전시켜놓은 게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모델 케이스가 눈앞에 보인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 그 사람이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해내는 모습과 실제 이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해내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 극렬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살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뭐 정원 후보를 찍을 거를 안 찍는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보면은 예. 누가 이렇게 TK나 영남권의 정서를 갑자기 또 한번 뭉치게 자극을 하고 있는가 쫓아가 보면 최근에 그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들이 공소 취소라는 형태로 알려지면서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서도 좀 그렇죠.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땡땡땡 후보는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입장을 내세우라고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하나의 결집 요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거꾸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투표를 포기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한테 그래도 투표전 가야 되겠다라고 나와야겠구나. 네, 그 심리를 네. 전 자극한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관리돼야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보수들이 가진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는 그런데 보수가 잘 되면 결국 장동혁이 살아나는 건데 이게 괜찮은 거냐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장동혁이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가지고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장동혁이 살아나는데 이 딜레마가 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민주당으로서 남은 3주 동안에 하나의 뭐 공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제 CBS 그 아침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우리 패널들이 김종혁, 서정우, 하헌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고 나오면서 제가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진짜 장동혁은 운빨도 좋다. 운빨이 좋다. 지금 분위기 봐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울경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쪽에 이쪽 분들이 점점 합쳐지고 점점 보수들이 이제 결집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장동혁 말대로 자기가 선거에서 뭘 줬어?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네. 내가 할 거 다 바람에. 이겨놨잖아. 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대구하고 부산만 이겨도 나는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군데 더 이기네? 야, 그러면 정말 이렇게 힘을 된다니까요. 얻겠죠. 그럼 장동혁 대표 나가란 말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명이 진짜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진짜 장동혁 운빨 드럽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얘기 했다니까요. 보면 성향이 다 다른 분들이지만 내 사람이 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의 언어를 나누었다. 게다가 지금 네. 그 방송에서 말한 패널들이 물론 삼류 소설가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김태훈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 베테랑들 아닙니까? 솔직히 베테랑이죠. 말해가지고 방송 베테랑이죠. 게다가 또 네.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분석을 무조건 그냥 배척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게 나름대로 되게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석이고 장도혁의 성향상 장도혁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뭘 가지고 무슨 관을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가치관이와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근데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어쩜 미국도 잘 갔다 왔는지 몰라. 그 그러니까 사이에 미국 잘 있었으면 갔다 왔어요. 엄청 얻어 맞았을 거야. 왜냐하면 너. 미국을 예. 잘 갔다 온 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미국에 가가지고 모든 이슈를 자기가 빨아들여.
그렇잖아요. 내가 나로만 욕 먹어. 자기한테만 자기로만, 아니 네.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계속 장동 얘기만 하지 나머지 사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도 좋았어. 갔다 와가지고 또 자기를 이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 아니 아무도 없어. 결국 이런 효과를 다 내는 거예요. 야. 그리고 장동혁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그 싸우면서 한동훈 쫓겨나는 그 과정을 쫙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진짜 한 게 없어요. 입으로 막 뭐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한 거는 전부 다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풀린 대로 다 갔어요. 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소름인데. 정치 책임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몸빵하잖아. 현실적으로 막 단식을 해 막 자기가 이제 막 마지막으로 하다 안 되면 단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어.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건 뭐예요? 특검 관련해서 단식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그거 지금 쏙 들어갔죠. 아무도 안 말해줘. 하지만 결국 장동혁은 단식을 해서 뭘 얻어냈어? 자리를 지켰지. 자리를 지켰지. 윤석열 세력들 다 한꺼번에 모아놨지.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악수해가지고 결국 자기 살아났지. 그래놓고 또 박근혜 유영한을 버려. 유영한 또 공짜죠. 또 유영한 공짜죠. 네. 또 추경호가 돼. 이게 보세요. 이 일련의 흐름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야, 우리 장동혁 캠프에서 영입제 안 하시고 나를 영입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서사를 지금 잘 만들어 내 말이 주셨는데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네. 야,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가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 너무나 궁금한데. 그리고 아무도 장동혁에 대응을 못 한다니까요. 장동혁이 맨날 그때마다 자기가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래 좋아 나 그럼 투표 붙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도 걸어. 너도 걸어 너 집 걸어 그랬더니 아무도 쓸소리도 못했죠. 오세요 말하다 말고 다 나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좋아 너 그럼 내일 우리 한번 다 붙여볼 테니까 너 와. 그 대신에 너 안 되면 너 끝장이야. 근데 저 그때도 또 국민의힘 거기다 그만뒀잖아요. 고비마다 자기를 다 건다니까. 목숨을 내걸고. 야 그럼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막기 위해서 뭘 걸까요? 한동훈이 들어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마지막 변수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뭘 걸고 한동훈이 되는 걸 할까요? 막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하정우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정말 그 근거 하정우가 당선된다는 근거 배경에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에 장동혁이 대한 있습니다.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